인간 의사들이 하던 이제 의료 행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발달의 끝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이 책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점점 이제 동물의 권리 같은 것도 윤리의 한 종목으로 들어오고, 또 로봇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윤리적 문제들로 들어오고. 백신 수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먼저 백신을 맞춰줄 것인가, 곤란한 문제죠.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또 윤리가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사는데. 네네. 자영이 시력 교정하는 안과 의사인데 왜 안경을 쓰나, 이런 질문 하지 않아? 가끔? 네. 특별히 제가 사실 그런 질문을 받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안경을 쓴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훨씬 인물이 낫습니다. 네. 한번 벗어보실래요? 아닙니다. 안경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너무 사실 익숙하니까 벗는다라는, 안경을 내가 끼지 않는다 라는 걸 제가 스스로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안경 알 빼고 이렇게 안경만 쓰기도 하지. 네, 그렇죠. 도수가 많이 높지는 않지.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때부터 막 눈이 막 굉장히 많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안경을 벗으면 생활은 가능해? 일단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요.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정말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마이너스 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0. 얼마 그 정도 나오는 시력이라서. 시력이 사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은, 나쁘다는 게 도수가 높다는 건데, 그러면 안경하고 얼굴 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 근시가 있기 때문에 안경이 오목 렌즈잖아. 오목 렌즈는 옆에서 보면 삼각형 프리즘을 2개 이어 붙인 거랑 똑같거든. 삼각형 프리즘을 이렇게 이어 붙인 거랑 똑같은데, 이 프리즘이 도수가 높으면 빛이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얼굴 라인이 들어오다가 안경 안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푹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엄청 작아 보이고 얼굴 라인이 되게 요렇게 돼 보이니까 사실 좀 인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처남은 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면 이 라인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거든. 근데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사실 안경이 무겁기도 하고, 압축을 많이 해도 무겁기도 하고, 얼굴도 예뻐 보이지 않지. 그런 분들은 사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안경 쓰는 걸 사실 불편하지 않으면 꼭 할 필요가 없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또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없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만한 걸로는 사실 뭐 낙태니, 뭐 유전자 조작이니, 뭐 인간 복제니,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인간 의사들이 하던 이제 의료 행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발달의 끝에 예컨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 모드에서 가다가 이제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점점 이제 자기 자율성이 높은 로봇이 의료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 의료 행위 끝에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이 책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또 최근에는 많이 제기되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조작을 잘못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 그런 걸 허가해준 뭐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 책임을 떠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과학기술이 완전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그리고 그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런 걸 또 도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테크니션들이 또 악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공중보건의 문제일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라는 이제 사태 관련해서도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한에서 처음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발병이 되었을 때, 중국의 우한시라는 한 지역의 이제 국지적인 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 만에 이제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교통 비행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된 것이고, 또한 이게 전 세계적인 질병이 되었을 때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이제 그 흑사병과 같은 사례와는 달리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방의학의 발달, 그리고 이제 발병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느 정도는 치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의학적인 발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흑사병 때와는 또 이제 코로나19가 또 조건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의료 자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배하는 것이 뭐 정의로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문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백신 수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먼저 백신을 맞춰줄 것인가 곤란한 문제죠. 고민이 네, 되는 맞습니다. 문제이고 네. 윤리가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사는데.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독감도 동양까지 전파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교역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우주 개발도 하잖아요. 우주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우주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윤리 이론이라는 것들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기초로 해서 윤리가 이제 많이 성립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동물의 권리 같은 것도 윤리의 한 종목으로 들어오고, 또 로봇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윤리적 문제들로 들어오고, 또 방금 이제 자연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 뭐 동물, 로봇을 넘어서 이 온 우주의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오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지구에 있는 무언가를 다른 생명체들을 갖다 놓게 되었을 때 생명체가 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온 우주를 윤리의 어떤 주제로, 윤리의 고려 대상으로 놓아야 될 시점으로 점점 이제 과학의 발달이 그 윤리에게도 더 많은 어떤 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출연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리가 이렇게 뭐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뭐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끔하게 뭔가 교과서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어떤 그 뭐 과학의 역사,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속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들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그 모든 발전의 과정들에서는 깔끔하게 과학이 혼자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발전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회가 그 과학과 기술에게 던지는 다양한 다른 질문들과의 상호작용들 속에서 과학이 또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의학이 있어야 하느냐, 왜 기술이 있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함일 테니까요. 그 방향성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뭐 파트너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 과학이나 의학이나 뭔가 이게 정답이 있고, 물론 뭐 의학이라는 것도 사람이 아는 거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윤리가 늘 우리 생활에서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딱 떨어지는 그런 정답이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어떤 게 최선인지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그런 학문이니까, 또 처남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윤택하고 정의롭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얘기는 안 해도 될까요?